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현재 경제적으로 초겨울입니다. 더 아껴서 앞으로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이번 달 내내 추울 것 같아요. 원래 겨울은 춥죠. 뭐 추운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원래 겨울은 추워야 제맛인데 근데 몸만 추운 게 아니죠. 마음도 춥습니다. 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겨울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 겨울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옥 같은 계절입니다. 예. 없는 사람한테. 특히나 형편이 안 좋고 뭐 좀 돈 벌기 힘든 사람들은 이 겨울이 싫을 겁니다. 왜냐?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나가는 건 많거든요. 보통 여름보다 겨울이 이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예, 난방비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계절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없는 사람들, 뭔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올해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올해 시작한 지가 한 24일 됐는데 벌써부터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경제적으로 초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 한파는요, 겨울이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경제 한파는 아마 봄, 여름, 가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럼 경제 한파는 뭘까? 경제라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돈을 버는 거야.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걸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파가 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제, 돈을 버는 게 힘들다는 거죠. 많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일단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아르바이트 자리 없고 돈 날 곳은 많은데 단순 일자리도 요즘에 자리가 많이 없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많은데 막상 돈을 벌 방법은 마땅히 없고 점점 직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예. 나이 많은 선배들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럼 나도 얼마 안 남아있을 것 같고 만약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거 할 거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그게 한파죠 여러분. 그게 한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 한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한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바로 이제 각종 버블들, 뭐 부동산 버블, 결혼 버블, 뭐 사교육 버블, 사치 버블, 버블이 많습니다. 이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겠죠.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 버블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비리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정말 좀 사지로 내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그런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30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그때 비는 사람 몰락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되면 지금 비있는 분 중에 이제 막대한 채무 있는 분들, 매달 원금이자 압박 시달리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여기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많은 영국적들, 비투한 사람들 갚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갚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도 교후받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중 채무자분들 중에서 도저히 갚기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많이 늘 겁니다. 왜 포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갚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즘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근데 가지고 있는 채무는 많아요. 채무가 많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 근데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원금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일만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멘탈 약하고 뭐 문제 생기는 사람도 포기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대비라는 거 안 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애초에 서민들은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버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비를 안 했어요. 저는 그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난 거 없고 직장도 대단하지 않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닥치고 돈 벌어 했습니다. 다 하고 살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런 서민들이 닥치고 돈을 안 모으고 닥치고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일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점점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미 소비에 맞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서민 중에서.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 좀 버티기 힘들고 인생이 좀 몰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요. 내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몰락하고 힘들어져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움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면 지금 이런 경제 한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소비를 적게 해야겠죠. 네. 이제 문화생활 하는 것도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이제 여행도 함부로 가면 안 되고요. 뭐 스마트폰도 그냥 썼던 게 써야 돼. 요금도 싼 거 쓰고. 네. 밖에 사는 것 줄이고 장도 좀 싸게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소비를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어떻게 쓴 직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괜히 화장된 거 쫓지 말고. 네.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게. 그것도 뭔가 습관이 되어야 그렇게 사는 건데,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면 돈 쓰고 사치 부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 사람은 크게 안 바뀝니다. 이미 소비하는 데 익숙하고 좀 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삽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꺼져버리면 좀 힘들고 지금보다 더 고통받는 인생을 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웃긴 상황이 훨씬 더 최악인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일본한테 좀 미안할 정도야.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라의 부채가 좀 적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일본은 또 기초통화국이죠. 일본은 딴 나라에서도 화폐 힘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국이 아니잖아. 이것만으로도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채 같은 것들, 이제 개개인의 부채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이 연끌이나 비투 같은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연끌 비투가 너무 많잖아, 이게. 예. 일본 사람들은 버블 경제를 겪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 같은 거를 지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과거에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대출받았다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살 수 있을 때 대출받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재테크 하려고 대출받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충분히 해서 갚을 만큼의 집만 삽니다. 네, 일본은요, 특정 노른자 땅 제외하고는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막 집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아먹겠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집은 지을 뿐이다. 단지 내가 벌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내가 정년 때까지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세금 내고 딱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 받고 그 집만 사겠다. 그런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죠. 네. 뭐 모든 일본인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 보면 뭔가 집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신축 사가지고 막 뭐 재개발해서 돈 좀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 그냥 집이면 뭐 딱히 문제 없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된 거지. 이런 마인드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 우리나라는 어디 사야 나중에 뭐 재개발 돼가지고 집값 오르냐.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수두 빼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중에 빚쟁이들 천국이야 이게. 빚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분들 남는 게 갚을 수 있지 봐야 돼. 그리고 지금 뭐 집값을 재본다고 하지만 재무사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자꾸 뉴스에서 자꾸 부채질 하거든요. 집 사라고. 부채질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신 말하자면 공중파의 부동산 뉴스는요. 보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보지 마. 제일 걸려야 돼. 자꾸 있잖아요. 약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야, 지금 집값 오르고 앞으로 집값 더 오를 테니까 무조건 사. 어?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그렇게 뭔가 사람한테 허파에 바람을 넣는 느낌이야, 이게. 여러분, 과거 5년 전, 6년 전에 공중파에서 이제 뭐 그렇게 집 사라고 부추겼다가 피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참 뉴스가 대중을 위한 것이 맞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정말 쓸만한 것들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이슈거리만 자기들 배치우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안 봐,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걱정인 게 지금 빚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상당수가 빚을 갚기엔 버거운 사람도 많죠. 만약에 여기서 일자리가 더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 수많은 빚쟁이 분들, 다중채무자분들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못 살아남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빚이라는 게 감당 못하면 얼마나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뭔가 빚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예. 빚쟁이가 흔하고 뭔가 대출을 받는 게 쉽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둔감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둔감하게 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자기가 감당 못하는 대출 받으면 나중에 어떤 업보를 치는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뭐 내가 대출 많이 받아서 뭐 제의보겠다, 사업하겠다, 투자해서 뭔가 좀 돈을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허황된 목적으로 있잖아요.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건전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내가 힘드니까 이 투자로 몇 배를 불리겠다는 사람이 많아. 과연 몇 배를 불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대부분 꼬라박고 힘들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 명심해야 되는 이 사조성어는 뭐냐면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예.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없으면 못하다. 그래서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쓸데없는 사채 부리지 말고 그리고 빚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무조건 갚으시고 예.
그리고 절대 허황된 거, 유행 같은 거 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대출받은 사람들, 아니면 요행 부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